안녕하세요. 큐비스 성형외과 대표원장 변광입니다. 오늘은 교근추 수술, 재수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근추 수술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신경차단 교근추 수술, 두 번째는 교근을 소작시키는 RFITT 방법이나 중주파 방식의 교근추 수술, 세 번째는 교근 절제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수술 방법에 따른 재수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사각턱 축소술이랑 교근 절제술을 받았던 환자인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수술 직후에 어느 정도는 볼륨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긴 했지만, 보통 사람들이 한쪽으로 많이 씹거나 말하거나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를 갈거나 하면서 한쪽 근육을 많이 쓰게 되면 지금처럼 한쪽 근육만 다시 커지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때 저 같은 경우는 근육량을 체크해보고 한쪽 신경이 많이 발달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양측의 신경을 조절을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신경을 차단하게 되면 지금처럼 비대칭이 교정이 되면서 라인을 예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역시 사각턱 축소술이랑 교근 절제술 같이 받았던 환자입니다. 딱 보더라도 근육량이 많이 큰 거를 맞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근육량이 많은 분들은 사각턱 축소술이랑 교근 절제술을 받고 나서도 환자분 자체가 크게 만족도를 많이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의 문제라기보다는 근육량이 워낙에 많이 발달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컨대는 신경차단 교근추 수술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신경차단 교근추 수술을 양쪽 다 똑같이 시행을 하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육량이 줄면서 충분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신경차단 교근추 수술을 다른 병원에서 받았던 환자인데, 보시는 것처럼 왼쪽 편이 근육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신경 차단이 재발이 잘 되는 수술이다 보니까 기존 병원들은 메인 신경 위주로만 차단하게 되는데, 메인 신경이 재생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왼쪽 신경이 재생이 되면서 근육의 볼륨이 다시 예전처럼 커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진찰해 봤을 때는 오른쪽 신경은 어느 정도 잘 차단돼 있어가지고 볼륨이 많이 크진 않았는데, 왼쪽은 신경이 거의 다 재생이 된 상태라서 근육의 볼륨이 크게 많이 만져지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은 남아있던 조금의 신경을 추가적으로 다 차단해서 시행을 하였고, 기존에 남아있던 신경이 워낙에 많아서 이쪽 부분만 더 신경을 써서 차단하게 됐습니다. 보는 것처럼 볼륨도 양쪽이 비슷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 역시 신경차단 교근추 수술을 시행받았던 환자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같은 병원에서 4차례 정도의 시술을 받았지만 효과를 전혀 못 봤던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직접 진찰해 봤을 때 역시 근육량이 워낙에 많이 발달돼 있었고, 신경도 양쪽 다 많이 살아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느끼기에는 거의 처음과 똑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였고, 그래서 양쪽 다 마찬가지로 신경차단 교근추 수술을 시행을 하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볼륨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는 중주파 교근추 수술을 시행받았던 환자입니다. 보는 것처럼 오른쪽 볼 쪽이 폐임 현상이 있었고, 볼륨도 양쪽이 크게 많이 줄어든 효과를 못 봤던 케이스입니다. 중주파 교근추 수술의 원리가 교근을 넓게 태우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교근 근육을 태우다가 주변 조직인 지방 조직까지 같이 태워지면서 피부에 함몰까지 같이 생긴 경우였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근육의 볼륨은 최대한 줄여주고, 지방 조직이 줄어든 함몰 현상 같은 경우는 지방 이식을 통해서 같이 치료를 했던 환자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교근추 수술과 동시에 지방 이식을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양쪽이 비슷하게 보이게끔 만들었던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중주파 교근추 수술을 시행받았던 환자입니다. 환자 같은 경우는 근육량이 아주 큰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주파 교근추 수술 후에 어느 정도 볼륨을 줄기는 했지만 크게 만족을 못 받았던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같은 해당 병원에 찾아가서 좀 더 줄이기를 원했지만, 보통 중주파 교근추 수술 같은 경우는 근육을 태우는 시술이기 때문에 근육이 볼륨이 클 때는 충분히 많이 태워서 줄일 수가 있지만, 볼륨이 어느 정도 줄게 되면은 잘못 태우다가는 주변 조직이 손상받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도 당연히 위험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는 거를 꺼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최대한 더 볼륨을 줄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알아보시다가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경차단 교근추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볼륨이 많던 적던 안전하게 1mm 정도의 아주 작은 범위에 소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고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육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신경차단 교근추 수술을 양쪽 다 시행했던 케이스입니다. 지금까지 교근추 수술 재수술 사례 6가지 케이스를 보셨는데요. 보통 환자분들이 수술 받고 나서 재발이라든지 비대칭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들로 인해 수술 받았던 병원으로 찾아가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을 때, 신경이 너무나 잘 발달되기 때문에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는 답변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환자분들께서는 교근추 수술 재수술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러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재시술도 충분히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큐비스 성형외과 대표원장 변광이었습니다.